네, 그렇다면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상황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발표될 CPI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과 경계감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조금 더 움직임을 제한적인 폭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각각 종목별로 이번에 AMD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주게 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섹터별로 각각 움직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주요 이슈와 뉴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CPI 지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바로 내일 당장부터 CPI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시장에 대한 예상치가 0.3%에 0.2%로 전반적으로 높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관세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잭슨홀 미팅 이전에 전반적으로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수요일 날은 보스틱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 날은 중국의 신규 대출 수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금요일 날은 수출입 물가지수와 근원 소매 판매, 미시간대 지수와 CFTC 투기적 순포지션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방금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트럼프가 엔비디아와 AMD에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가로 매출의 일부를 직접 받는 전례 없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의 인공지능, 즉 AI 칩을 판매해 얻는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확보를 했는데요. 이는 중국 수출 허가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의 일환으로 보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H20 AI 가속지 칩 매출의 15%를 AMD 역시, 자사의 MI308 칩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 무역에서 양보하는 대가로 미국을 위한 재정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애플이 미국 내 제조업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하자 무역 조건을 완화해 준 것처럼 이번에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양보해 준 대신 직접 미국 내 기업들에게 특정 기업의 수출 매출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과하는 방식은 현대 기업사에서 유례를 굉장히 찾기 힘든 이례적인 조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애널리스트들은 수출 통제 관점에서 볼 때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러한 합의는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국가안보 논리를 무효화할 위험이 있으며 동맹국들과 보완적인 통제 조치를 협상할 때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려를 경제 이익과 맞바꾸는 것을 본다면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인텔의 주가는 반사이익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정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중국 관영 CCTV와 연계된 소셜미디어 계정은 이미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보안 취약성과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반도체 세금 조치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칩을 도입하는 데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분기마다 약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의 CATL이 자국의 주요 리튬 광산을 중단하면서 리튬 가격과 관련 기업의 주가가 아주 일대히 급등을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ATL은 이번에 장시성에 위치한 젠샤워 광산의 운영을 중단했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달이 되자마자 홍콩 증시에서 텐치 리튬, 관평 리튬 등 중국의 대표적인 리튬 생산업체들의 주가가 20%가량 급등했고요. 호주의 리튬 채굴 기업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하루 가격의 제한폭인 8%까지 치솟았고요. 이번에 가동이 중단된 CATL의 광산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6%를 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광산이며, 이 지역의 다른 광산까지 합치면 그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8월 9일 채굴 허가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CATL이 여기에 대해서 광산 운영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이즈를 생각을 해봤을 때 CATL 측이 주장 중인 허가 갱신을 추진 중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태가 아닐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업 중단 사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과잉 공급으로 몸살을 알아올 리튬 시장의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인센티브를 축소하면서
리튬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과잉 생산과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려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전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 규모를 받고 국유화됐던 미국의 양대 국책 주택담보대출 기관 페니메어 프레디맥이 15년 만에 증시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안에 페니메어 프레디맥을 뉴욕 증시에 재상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기업 공개 즉 IPO를 통해 주 기관의 지분을 5%에서 15%를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통합기업 가치는 무려 5천억 달러 사상 최대의 IPO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줘도 최근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6대 대형 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장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스콧 베센튼과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들도 관련 회의에 참여하면서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페니웨어 프레디맥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당시 파산 직전에 몰면서 천문학적인 구제금을 받고 사실상 국가 소유가 됐고요. 이후 주가가 폭락해 2010년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이들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인 뒤 이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하는 핵심적 핀 역할을 해왔는데요. 현재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을 이 두 기관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고 전반적으로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가운데 안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명확합니다. 두 기관이 미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민영화로 인해서 결국 기업들이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거나 승인이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페니웨어 프레디맥의 재상장에 대해서 결론이 난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에서 경제 유튜버 유선남이었습니다.